백은영입니다. 자, 이 여에스더가 안락사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에스더가 차분차분히 본인의 인생을 정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ING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 여에스더가 의사 출신이잖아요. 의사 출신 지금은 사업가인데 이렇게 안락사가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안락사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어디서 고백했느냐면 운명전쟁 사구라는 디즈니 플러스의 예능입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꿰뚫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여에스더가 나왔는데 어떤 얘기 했냐면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밝혔는데 내가 의사지만 치유가 안 되는 굉장히 오래된 우울증을 앓고 있다. 나는 우울증을 고등학교 때부터 알아왔었다. 그리고 집안 내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에스더가 본인의 집안 내력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에스더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왜냐면 할아버지가 대구에서 대구 일보 언론사 사주를 했고 고 이병철 씨와 함께 제일모직을 같이 시작한 사업을 같이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에스더는 어릴 때 건평 200평에 800평의 마당, 연못이 있는 대저택에서 친모, 집사, 기사, 보모를 두고 귀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여에스더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요. 집안이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고 어릴 때부터 유모선에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에 늘 목말랐다. 심지어 여에스더는 약골이어서 약간 모자란 자식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비극이 닥쳐오느냐. 여에스더 집안이 우울증이 되게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에스더가 가장 아꼈던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9년 전에 굉장히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 이 세상을 떠난 건 이 여동생이 스스로 이 삶을 마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에스더의 슬픔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여에스더의 우울증은 조금 더 깊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수억 원 하는 전기치료까지 받았지만 여에스더 병은 낫지가 않았다. 지금도 현재도 여에스더는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을 수가 없는 우울증, 난치성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여에스더가 요즘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살기가 싫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매일 죽을 날짜를 뽑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난해에는요, 자신의 죽을 날짜를 11월 18일로 정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가족의 생일과 겹치지 않는 날짜로 선택했고 뭐 가족들의 여러 가지 기념일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피해서 만약에 크리스마스 때 자신이 세상을 마감을 하면은 가족들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날짜로 결정했는데 그 정도로 여에스더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에스더가 이게 날짜를 뽑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날짜가 어떤 날짜냐면 본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허용이 되지 않으니 해외 나가서 본인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다. 그런 날짜가 바로 11월 18일이었던 겁니다. 행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 이 생이 괴롭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에스더는 계획을 했습니다. 남편, 자녀뿐만 아니라 직원들, 그러니까 창립 초기부터 함께 일했던 직원들에게 집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집을 일해주는 가사 도우미를 위해서 서울의 아파트 매입도 계획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에스더의 스케일이 나오죠. 돈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여에스더는 너무나 부유합니다. 여러분 여에스더가 운영하고 있는 에스더 포뮬러가요. 어느 정도까지 튼실한 회사냐면 직원이 157명인데 이 직원 수보다도 영업이익이 대단합니다. 공개된 것만요, 여러분. 공개된 것만 지금 2024년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또. 근데 매출액이 2,789억 원.
여에스더 회사의 총 자산 증가율, 회사 자산이요. 1억 8천이 넘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한다면 회사의 자산이 1조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업 등급으로는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동종업계 순위를 봐도요. 이게 백화점 유통 뭐 이쪽이거든요. 회사가. 근데 CJ나 동원이나 풀무원이나 롯데나 이랜드나 대상이나 이런 회사와 어깨를 겨룰 정도로 에스더 페뮬러는 이 동종업계 순위에서도 13위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죠. 회사를 이렇게 성장시킨 건 여에스더의 힘이죠. 남부러울 것도 없고 똑똑하고 그리고 뭐 아들도 장가 가서 결혼해서 아주 예쁜 며느리도 얻었고 이제 좀 있으면 손주까지 얻는 여에스더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거 보면 행복의 기준은요. 단순하게 물질은 아닌 모양입니다. 질병 없고요. 오늘 큰일 벌어지지 않고 무탈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것만 해도 엄청난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부분인데요. 여에스더가 기가 막히게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죠. 우리 남편 재혼할 기가 있느냐? 우리 남편 재혼하겠어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에스더는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남편이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무속인의 얘기는 홍해걸 씨는 재혼 후는 없고 여에스더가 마지막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홍해걸 씨는 여에스더만 바라보고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무속인이 얘기했습니다. 날짜를 제발 매년 미뤄라. 그리고 2년만 버티면 2028년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여에스더 하는 얘기가 그때쯤이면 손주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또 이 무속인은 그럴 수 있다.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버텨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거는요. 본인의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가장 괴롭고요. 다른 누구도 이해를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에스더를 비난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괴롭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에스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오가고요. 뭐 바람은 그거죠. 여에스더 씨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병을 극복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도 보고 싶다.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세상은 물질만이 전부는 아니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에스더 씨가 이 병을 잘 극복하고 부디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